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랫니를 교정을 부분적으로 하게 되어서 치아 하나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보시기에도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오늘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몇 번 더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고전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채널 성격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책을 사랑하시는 책 덕후님들께서 정말 좋아할 만한 영화를 제가 발견을 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급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제일 좋아하는데 남편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같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영화는 책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2-3시간이면은 한 작품을 다 관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용 전개가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차이점은 그 주인공들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하는 그 책과는 다르게 그 배우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는 그 내용의 파악이나 몰입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책을 읽고는 싶은데 너무 지쳐서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이 영화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 덕후님들보다 오히려 책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께 이 영화가 더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이 영화가 생각지도 못하게 제 가슴을 꽉 채워주고 별빛처럼 은은하지만 아주 찐한 감동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바로 84번가의 연인이고 원제는 84 Charing Cross Road입니다. 84 Charing Cross Road라는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고 이 소설은 원작자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원작 소설을 한번 찾아봤는데 대부분 이제 해외 직구로 구매해야 하는 원서이고 번역서가 한 권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맘 같아서는 원서를 사서 읽고 싶었는데 제 영어 실력을 감안해서 번역서를 한 권 구매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영화와는 또 어떻게 다른 느낌인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책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는 전혀 이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이 영화를 발견한 것은 책과 저는 역시 운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제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냥 84번가이잖아요. 원제가 84번가. 그냥 거리 이름을 제목으로 정한 것이 더 담담하고 꾸밈이 없고 절제된 느낌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빠져서 한 5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더 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일할 때도 영화를 틀어놓고 화면은 보지 않더라도 대사나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일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여러 번 보다 보면은 대사만 들어도 대충은 어떤 장면인지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주 일할 때도 지루하지 않게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일하실 때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건데
음악이 지겨우면은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대사를 들으면서 일하는 것도 참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일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출시되고 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참신한 소재로 영화가 많이 제작이 되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런 책이나 어떤 공부 이런 것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조금 드물다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책을 소재로 한 영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책이 아주 중요한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캐스팅에서 특이한 점은 혹시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안소니 홉킨스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을 맡았다는 것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들의 침묵에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살인마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약간 호러 쪽으로 공포스럽게 굳어져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미지와는 아주 정반대로 젠틀하고 핸섬한 그런 영국 신사의 모습인 안소니 홉킨스를 보는 재미 또한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줄거리는 말씀드리지 않고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책이 잔뜩 꽂혀있는 빛바랜 서가, 그리고 그 딱딱하고 두꺼운 그 하드커버로 만들어진 옛날의 그 중고 책들, 그리고 책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배우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만 봐도 너무 설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영화의 분위기입니다. 영화가 제작된 연도가 1986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도 훨씬 넘은 영화고, 영화의 배경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1950년대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분위기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빈티지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의상이나 소품들이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한 멋을 풍부하게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런던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그리고 입고 있는 옷들,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이것들이 하나같이 다 클래식하고 멋있더라고요. 타자기를 치는 주인공이 나오고 핸드폰이 아닌 편지로 서로 소통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사무실이나 집의 인테리어가 정말 고풍스럽고 클래식하고 아름다워서 배경만 보고 있어도 눈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배경이 되는 이 두 도시의 풍경입니다. 미국의 뉴욕과 영국의 런던, 이 두 도시를 무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두 도시의 풍경을 보는 재미 또한 아주 쏠쏠합니다. 1950년대의 뉴욕과 런던은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면서 마치 제가 그곳에 시간여행을 가서 그 멋진 거리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영화 속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과는 대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신선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편리하게 이렇게만 흘러가고 있는 요즘 세상과 정반대로 영화 속의 세상은
불편하지만 느리게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시간과 속도에 얽매이지 않는, 나의 현재를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제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고전 책들입니다. 영국의 고전 문학 작품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고전 문학 작품 속에 좋은 구절을 읽어주는 장면도 있고, 주인공이 사랑하는 작가와 책들이 소개가 되면서 나도 저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영화 속에서 언급되었던 책을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기도 합니다. 책을 갖고 싶고 책을 읽고 싶은 욕구를 마구마구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도 이 영화의 매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제 책을 소재로 한 84번가 연인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려봤는데, 책 소개할 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네. 영화를 평론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그냥 책 소개만 하는 것이 적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책도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가져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